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는 세제 혜택을 1명만 낳아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곧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선생님이 돼달라고 했던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정부엔 직접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던 제3자 변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1, 2위를 다투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다음 달부터 치킨값을 3,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달료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치킨 한 마리 배달시킬 때 많게는 3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JTBC가 미리 취재해보니 지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집중돼 있는 세제 혜택을 1명만 낳아도 주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으로 자녀 1명만 낳아도 세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각종 혜택이 집중돼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JTBC에 자녀가 하나라도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며 자녀 수에 맞춰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한 자녀 이상만 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이 1명당 15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 이상을 공제해주는 현행 자녀 세액 공제 역시 그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6세 이하 아이의 1년치 의료비에서 일정 기준을 넘긴 금액에 대해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한액으론 1,000만 원 등이 제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재원 등을 검토해 조만간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 어떻게 키우냐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죠. 돌봄교실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고 이달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겠다는 늘봄교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교실만 있고 제대로 돌봐줄 사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영신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선 16년 동안 일해왔던 의류업계를 떠났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지금도 옷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학교를 들어가면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돌봄은 바늘구멍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주위를 돌죠. 맴돌죠. 동대문을. 가서 그 활기 듣고. 어렵사리 일을 계속해도 학교가 끝나면 집이 아니라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밀학급이어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럼 어떻게든 양자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 어린이를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다 보니 돌봄 기회를 늘려달라는 걸 포함한 관련 민원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늘봄 교실입니다. 아침에도 7시부터 봐주고 저녁은 8시까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비판이 많습니다. 인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 시간만 늘었단 겁니다. 그냥 봉사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만화 영화 하나 틀어주고 시간을 때우는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돌봄 전담사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라도 키워낼 때까지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잠깐 꽃구경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진해는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인데요.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열렸는데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배승주 기자. 네, 지금 배 기자 뒤로 벚꽃이 많이 보이네요. 네, 하천 옆으로 길게 늘어선 벚나무마다 연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곳부터 1.4km가량은 길 전체가 말 그대로 벚꽃 터널입니다. 조금 전 여자천 주변에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꽃송이들은 낮과는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가 지고 비가 내리는데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천 벚꽃은 지난 21일부터 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 현재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꽃들이 폈는데 다음 주 초쯤 만기에 일주일가량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람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배승주 기자가 약하게 우산을 쓰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오고 있나요? 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후부터 내린 비가 아직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니라서 이 관람객들이 이렇게 우산을 쓰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비를 맞고 이 꽃들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산이 투명 우산인가 했는데 벚꽃 모양 우산이 좀 눈에 띕니다. 사람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파 등 안전 대책도 신경이 좀 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창원시는 이번 축제 기간에 5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인파입니다. 코로나19 탓에 꽃을 보러 오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기도 했는데 4년 만인 올해는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파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2m 높이 승합차 위에서 경찰관이 인파 밀집 정도를 보고 안내 방송을 하는 인파 관리 DJ 폴리스도 운영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진해 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대중교통이나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해 벚꽃 속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꽃 구경은 즐거웠지만 공기는 오늘 탁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들어온 일부 중국발 황사 때문인데요. 다행히 오후 들어 농도가 옅어지곤 있지만 내일까지는 황사의 영향이 이어집니다. 오는 일요일에야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곳곳에 하늘이 뿌였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밤사이 서해상으로 들어온 중국발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 퍼진 겁니다. 나들이 나왔는데 좀 마음도 흐려지는 것 같고 좀 기분도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백령도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어제 아침 9시부터 올라가더니 정오에 세제곱미터당 430 마이크로그램 정점을 찍었습니다. 어젯밤 9시 서울은 315 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졌습니다. 뒤이어 광주는 오늘 새벽 1시에 제일 높았습니다. 이번 황사로 중국 베이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6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악의 황사를 우려했던 이유인데 우려와 달리 황사 경보의 발령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8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곳은 없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바람 덕분입니다. 대기 상층에선 북동쪽으로, 대기 하층에선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결국 상층의 황사는 만주를 향했고 나머지 하층의 황사는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 걸쳐 일부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고 일요일 푸른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전국의 주말 낮 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포근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50조 원이 넘었죠.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어제 몬테네그로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해외로 나간 지 11개월 만입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입니다. 측근과 함께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습니다.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어 지문을 비교한 끝에 체포된 사람이 권 대표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당시 위조된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여권, 무효된 한국 여권, 그리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불거지자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떠난 뒤 두바이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숨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자 우리 수사당국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도 곧바로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대표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선택합니다. 법무부는 우리가 인터폴 수배를 했던 것을 강조하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신속한 송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권 대표가 인도 거부 소송을 하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테라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총괄 대표의 차이 코퍼레이션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가상자산 테라에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돈을 날린 사람은 20만 명에 달합니다. 권 대표가 체포되면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일단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40대 사원 A씨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테라에 투자했습니다. 달러화 연동되도록 설계돼 가격 변동이 안정적이고 투자 상품을 통해 연 20%의 수익을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까지 끌어가지고 한 1억 한 1,000에서 1억 정도를 예치를 해놓고 20% 고정적 이자를 받을 걸 생각하고. 하지만 A씨가 투자한 지 넉 달 만에 테라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8천만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A씨와 가족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좀 자살 기도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자살 예방센터에 밤에 전화해서 어려움을 얘기도 하고 한 달에 이자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권 대표가 체포된 만큼 송환과 조사가 빠르게 이뤄져 피해액이 보상되길 바라지만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치명적이거나 그러지 않지만은 전두엽이 한국에 송환이 돼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사기인 게 입증이 되면은 재산 압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해요. 피해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도 권 대표의 체포 소식에 희망이 보인다는 댓글이 달렸지만 권 대표는 아직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송환이 되더라도 권 대표가 벌어들인 수익은 국고로 기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족수를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탈당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유감 표명보단 이젠 복당시키자는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와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이 위법한 행위이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을 했지만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민영배 의원도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당 논란은 계파 간 싸움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JTBC에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끄러운 판정을 받았는데 복당이라는 포상을 주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이 아니라 진짜 탈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당 이후의 행적을 보면 사실상 민주당과 한 몸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탈당은 했지만 무늬만 무소속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석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이란 지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위장 탈당 문제를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도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위에서 이제 위장 탈당 관련해 위장 탈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소속으로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탈당 이후 행보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글과 영상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켜야 합니다. 국힘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모두 반대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민주당의 대선평가 토론회에도 참여했습니다. 탈당한 지 한 달 반 만에 복당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복당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앞에 오랜만에 이렇게 섭니다. 곧 의총장에서 만나는 날이 오겠죠?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복당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복당을 요구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부터 검찰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측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법정 밖에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도착하자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사과를 요구하며 길을 막아섭니다. 만지지 마세요. 여기 들어옵니다. 한마디. 법원 입구까지 충돌이 이어지면서 취재진도 밀려 넘어졌습니다.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첩보 삭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부터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표류하던 이 씨를 구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월북 가능성이 낮은데도 자진 월북으로 허위 발표를 하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안보실 직원 등 수백 명이 알고 있어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월북 발표에 대해서도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턴 당시 안보라인에 있던 실무진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수중 공격용 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핵무기를 공개한 건 처음인데 지상과 공중에 이어서 바다 밑까지 어디서나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며 공개한 무인 수중 공격정입니다. 바닷속 최대 150m 깊이에서 60시간 가까이 움직여 동해의 목표 지점에서 폭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다 밑으로 은밀히 침투해 우리 항구나 항공모함에 접근해 핵무기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 병기는 핵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러 명명됐으며 지난 2년간 50여 차례 각이한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 지난 13일 전후로 다양한 방식의 핵무기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고 공중에서 미사일로 핵탄두를 터뜨리는 모의 실험을 한 데다 이번엔 바다에서 수중 폭발을 시험했습니다. 어디서나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발사 방법과 수단의 다양해 생존성을 높이면서도 일본이나 괌의 미국 기지까지 공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된 바 있어 한미 훈련이 끝나도 북한의 도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지킨 장병들을 기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에서 희생된 5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관련해선 한국형 삼축 체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선생님이 되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입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사죄는 상대방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십 번 사과했다고 한 대통령의 말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백미영 기자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양보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中での歴史問題の解決の単なる継承であるというような発言しかなかったわけであります。総理の方から謝罪の言葉をきちんと申し上げるべきではなかったかと、そ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의 기존 역사인식을 계승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인 사과 표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시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긴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右寄りの考え方に相当影響を受けておりますので、そんなに簡単に韓国に行って謝罪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るのかどうか。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継承するという言葉で実際に謝罪する言葉が聞こえてこなかった。 하토야마 전 총리는 여러 차례 사죄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지난 2015년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었고 2018년엔 우리 원폭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相手がもういいよ、これ以上謝らなくていいよというまではそのような気持ちを持ち続けることが大事だということ、私はそれが信念でございまして。 JTBC 백민경입니다. 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심사에서 총점은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정성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실무 담당 간부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틀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한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불법 체류하다가 잡히거나 난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은 떠날 때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릅니다. 출국이 늦어지면 이 시설에 4년 넘게 머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시설 수준이 거의 교도소 수준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작정 시설에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며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두현 기자입니다. 좁은 복도에 창살로 막힌 방이 줄지어 있습니다. 성인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방에 화장실에는 문도 없습니다. 불법 체류가 적발되거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외국인들이 머무는 보호시설입니다. 2018년 박해를 피해 18살 나이로 한국에 온 이집트 국적 A씨도 난민 신청을 거부당해 한때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لمركز الاحتجاز يعني طبعا كانت حاجه صعبه جدا وكانت حاجه اول مره اتوقعها والغرفه كانت ضيقه وكان فيها اشخاص كتير وما يعني ما كناش بنعرف ننام كويس. 출입국 관리법은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보호소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감독할 방법이 있어 무조건 보호소로 보낼 필요가 없고 사실상 구금인데 기한도 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법을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018년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5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구금 제도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1조 7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김 씨 하면 다들 라임 사태만 기억하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그전에 또 있었습니다. 약 350명이 9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는데 소외받았던 이들의 목소리를 박지영 기자가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일당이연 투자 설명회입니다. 야, 인터뷰스 된다. 인터뷰스는 앞으로 올라갈 게 굉장히 많구나. 기계장비 회사 인터블스가 알짜배기라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싼 값에 전환 사채를 사들이고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줄 테니 투자해달라고 합니다. 큰 손이 돈 버는 것을 고객한테 최초로 실현한 회사다. 김 씨 일당은 350여 명에게 약 9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친누나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은 투자금은 대부분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썼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 투자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라임 사태가 일어나기 반년 전인 2019년 4월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라임 사태에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4년 가까이 수사가 늦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반발 속에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차명 계좌를 빌려준 김 씨의 친누나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김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다음 주는 상장사 10곳 가운데 7곳이 주주총회를 여는 이른바 슈퍼위크입니다. 올해 주총 특징은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SM 경영권에 불을 당겼던 이들이 다른 대기업에도 대주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증시를 달궜던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수만 창업자와 손잡았던 하이브가 오늘 카카오의 SM 주식 공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카카오가 경영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변화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K-팝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지배력이 막강했던 이수만 씨를 흔든 건 SM 지분 1%를 갖고 있던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였습니다. K-팝 산업 성장하는 거 되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 엔터주 중에서 이게 제일 싸요.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제일 쌌었어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제일 낮았어요. 얼라인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개인 회사와의 부당 계약을 문제 삼아 이수만 씨의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관철했습니다. 올해는 여세를 몰아 전북은행의 지주사인 JB금융지주에게 사회 이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회 이사들의 반대가 제로일 정도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약진으로 주주 제안을 받은 기업은 47곳,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기업 주가를 높인 뒤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들은 대주주에게 주주 가치를 높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산 담배를 독점 생산하는 KTNG는 행동주의 펀드 2곳의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이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KTNG를 주인 있는 회사로 만들려면은 이사회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분들로 모셔야 됩니다. 돈을 받는 소위 말하는 그 고액 알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기업에 쓴소리를 해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주가가 오른다고 말합니다. 견제해주면 신경 쓰게 돼요. 이게 돈이 분배가 되면 그 돈으로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원래는 가만히 있을 돈이. 이들을 두고 멀쩡한 회사의 경영권을 흔들어서 괴롭힌다고 비판하는 대주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주주가 좌지우지했던 국내 기업 환경에 만만치 않은 감시견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행동이 더 적극적입니다. 기업의 사기 의혹을 잡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소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5년 전인 2018년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달리는 모습의 트럭인데 사실은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굴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각광받으며 급등했던 니콜라의 주가는 폭락했고 대표는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사기극을 밝혀낸 건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입니다. 마치 탐정처럼 내부 제보를 토대로 광고 촬영 현장까지 찾아가며 사기 의혹을 보고서로 정리해 공개한 겁니다. 이 회사는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펀드인데 니콜라 주가 폭락으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은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설립한 미국 모바일 결제업체 블록이 사용자 수를 부풀렸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블록 주가는 한때 20% 급락했습니다.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2월 월트 디즈니는 직원 7,000명을 정리해고하는 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배경에는 디즈니의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이사회 진입을 선언했던 월가의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 문제점을 개선시킴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 미국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행동주의 캠페인의 대상이 된 기업은 매년 500여 개에 달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치킨업계 선두를 다투는 교촌치킨이 다음 달 3일부터 한 마리 메뉴 가격을 3,000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배달비를 합치면 치킨 하나 시킬 때 많게는 3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셈인데 다른 업체들이 따라 올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교촌치킨은 신메뉴인 블랙시크릿과 방콕 전보윙을 빼고 모든 메뉴의 값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1년 5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한 마리와 순살, 날개나 다리만 튀긴 인기 부위 메뉴는 3,000원씩 오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허니콤보는 23,000원, 제일 저렴한 오리지널 한 마리도 19,000원을 내야 합니다. 집에서 허니콤보 한 마리를 시켜 먹는다면 배달료를 합쳐 3만 원 가까이 써야 합니다. 500원씩 오른 소스나 감자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를 추가한다면 3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치킨을 한 주 1, 2회 정도 먹는데요. 근데 그 먹을 때마다 항상 배달시켜 먹거나 이러면 배달비도 좀 부담도 되고 가격이 갈수록 오르더라고요. 교촌은 생닭 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생닭은 킬로그램당 3,000원 안팎으로 1년 전보다 2배로 올랐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로 병아리 부화율이 낮아졌고 사료값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월세가 오른 걸 반영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구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선두권 업체인 BBQ와 BHC는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올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재작년에도 교촌이 11월 가격을 올린 뒤 BHC가 한 달 만인 12월, BBQ는 6개월 뒤인 지난해 5월 가격을 올렸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 외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벽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습니다. 유효환 기자입니다. 초록색 안전그물망 사이로 건물에서 떨어져 내린 벽돌이 가득합니다. 이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해당 빌라에 살던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게 막 날라오고 벽돌이 여기까지 날라왔어. 지리면서 하는 줄 알았어, 지리. 벽돌은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던 주민 2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난 건물입니다. 외벽 한쪽 면이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에선 남은 외벽이 모두 무너지기 전에 철거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23년 됐어요. 우리는 전서부터 그렇게 한 거야. 외벽을 수리하기 위해 반상회도 열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2년 동안 사실상 방치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를 투입해 안전점검을 진행한 구청은 건물이 노후화된 걸 원인으로 보고 건물주에게 외벽을 다시 붙이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라고 할 방침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족이 직접 신고했는데 남 전 지사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 남모 씨는 지난 2017년 중국과 서울 강남구 집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여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10시 14분쯤 가족이 직접 신고했습니다. 남 씨 집안에선 주사기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를 해보니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마약 검사를 거부했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체포 이후에도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몽롱한 상태였고 오늘 오전에서야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 씨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성분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내 하나뿐인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00명 넘는 학생들이 거쳐갔는데 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를 옮기려 하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습니다. 바닥은 눈에 띌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이들이 잠을 자던 곳입니다. 조사 받은 결과 C등급이니까 굳이 뭐 애들 지내도 괜찮다라고 해서 저희는 안 될 것 같다. 다시 검사를 했고 그랬더니 D등급이 나와서 빼라.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해맑음센터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낫다는 교실 건물 역시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성한 곳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공놀이도 하고 각종 행사를 하던 학교 강당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동해보면 바닥에 틈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건물 역시 붕괴 위험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일대가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다시 지을 수도 없습니다. 30명이던 정원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매일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저희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학교를 옮길 곳을 찾고 있는데 후보지 3곳 모두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너져야만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시 뭐 옮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학령 인구의 50% 이상이 경기랑 서울이에요. 아이들이 훨씬 많이 올 수 있어요. 시설이 오래되거나 접근성이 나쁘다는 게 학교 측 입장입니다. 아이들도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많은 거를 할 수 있고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대로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는 유일했던 치유의 장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17년 동안 수족관에 갇혀 쇼에 동원됐던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는 작년 10월에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급하게 보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사실상 방류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속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시간은 새벽 6시. 5개월째 보이지 않는 비봉이를 찾기 위한 해양 수색팀입니다. 제주 근처 남방 큰 돌고래의 동선을 모두 훑습니다. 지금까지 찾지 않던 방법인데 그래서 육상 조사에서 좀 확인되지 않는 연안도 혹시나 이제 고래가 있을지. 수색 4시간째. 파도 속 돌고래 등 찌는 어미가 포착됩니다. 하지만 비봉이는 없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17년 동안 살던 수족관에서 나와 가두리로 옮겨진 비봉이. 10월 태풍 남마돌이 다가오면서 급하게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육상 수조로 들어가서 그 바다 상황이 나아진 후에 다시 그 야생 가두리로 내오는 거 아니면 거기서 그냥 방류하는 거. 비봉이가 살던 퍼시픽랜드를 인수한 건설사는 육상 이송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적응 훈련 2달 만에 비봉이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돌아갈 준비가 안 됐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마른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패인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위에서 보면 찌글찌글 이렇게 대칭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방류 실패. 폐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But we have to accept the probability that they died. But Bibong is recognizable. And so if he's out there, he should have been seen. 다른 해역으로 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He was taken away before he could learn. He didn't learn any of the migratory routes or the emigration routes. 방류 협의체에 참여한 한 단체는 당시 상황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17년 갇혀 지낸 비봉이. 마지막 운명도 인간이 결정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어제 어린이 대공원을 탈출했던 얼룩말은 큰 사고 없이 붙잡혀서 동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로라는 이름의 이 3살짜리 얼룩말에겐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엄마가 먼저 2년 전에 하늘나라를 갔고요. 아직 미숙하게 어린 상태에서 그렇게 앞에서 리드해 줄 수 있는 이제 보호자가 갑자기 없이 혼자 되니까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이 친구는 무료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로는 다행히 회복은 잘 돼서 건강한 상태인데요. 심리 상태가 사실은 완전히 삐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간식도 일단 안 먹는다는 표현을 확실히 하고 시무룩하게 지금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다칠까 봐 혹은 잘못될까 봐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19 소방대원분들, 경찰 아저씨분들 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인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력은 검찰 경력이죠. 금융감독에, 통일에, 연금에, 또 총리 비서실에. 이 정도면 검사가 거기서 왜 나와?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협은행 감사에도 전직 검사가 선임됐습니다. 한 명이 응모해 그 사람이 바로 선임됐는데 이력을 좀 보겠습니다. 중앙지검 검사를 지냈고요. 대우조선해양에도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검사라기보다는 아예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처가 문제 쪽의 법률 대응을 주로 맡았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캠프 인사, 그것도 처가 쪽 일을 담당했던 사람의 보은 인사 아니냐고 의심을 하기에 딱 좋습니다. 앞서 보기에 대우조선해양감사팀장 경력이 연관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수협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수협은행은 금융기관이다. 금융을 잘 모르는 검사 출신이 감사 업무에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전문 인력은 아니라는 평가겠죠. 혹시 대우조선해양, 수협은행 둘 다 바다가 관련이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양궁 강사로 교육자의 길을 걷던 기보배 선수가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3관왕이지만 5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 말해왔는데 목표를 이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 다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좋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려면 평가전에서 4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도쿄올림픽 스타 안산, 강채영과 경쟁합니다. 김재덕을 비롯해 김우진과 오진혁도 다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황사로 인한 뿌연 하늘은 아쉽지만 계절은 완전히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따스한 봄날을 맞아 나만의 텃밭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내 텃밭을 우리 집 어디에 만들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와 배수구 가까이, 또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당이나 밭에 있는 흙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잡초나 벌레들이 함께 옮겨올 수 있어서 원예용 흙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야외 텃밭입니다. 준비 순서가 있는데요. 작물을 결정한 뒤 도구를 챙기고 밑거름을 주고 밭갈기, 이랑 만들기 순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즘 이맘때,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에 심기 좋은 작물 알려드립니다. 씨앗으로는 당근이나 콩, 맨드라미 등이 있고요. 모종은 배추나 상추, 그리고 알뿌리는 감자 등을 심는 게, 이맘때 심는 게 딱 좋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자, 어제와 같은 역대급 고온은 아니지만 내일도 오늘처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황사가 남아있는 데다 추가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자, 하늘 상태 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끼겠고요.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또 이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내일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7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 그리고 동해남부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산불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 오픈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앞서 전해드린 치킨값 인상에 대해서 김도훈 기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